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개묘년 개수일간 운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묘년이 벌써 몇 달이나 지났죠? 이제 4월 달인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아직도 이제 개묘년이니까 개묘년에 지금 이제 갑진월 을묘월에서 이제 갑진월로 넘어가는 그 어간인데 이 개수일관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댓글에도 보면 임수 개수일관들은 매번 운세 강의나 뭐 할 때 뒤에 이렇게 목화토금 수에 있어서 뒤에 있다, 정말 이제 기다렸다,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 원래 이 주인공은 맨 나중에 등장합니다. 이 올해가 개묘년이잖아요. 이 개묘년에 이 개수일간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래 기다리셨고, 개수일간 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개수일간한테 개묘년은요 상당히 좋은 해입니다. 좋은 해다. 어떤 다른 일간들보다. 왜 그런지는 이제 차차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고, 요 이제 개수 운세 강의를 제가 2월달 안에, 입춘일 안에 이제 다 끝내려고 했었는데 좀 늦어졌어요. 그래도 저도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제 강의를 또 이렇게 벗삼아서 공부하시는 우리 도반님들도 많은 것 같고, 뭐 이제 구독자들도 좀 꾸준히 늘고 있더라고요. 한 달에 운세 강의를 올릴 때는 한 달에 한 300명 이상, 400명 정도 이렇게 구독자가 느는 것 같아요. 평상시 운세 강의 안 하고 할 때는 한 달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꾸준히 구독자분들이 늘고 있는데, 저는 제 채널이라서가 아니고 정말 사주명리 하시는 분들, 뭐 다른 좋은 선생님들 강의도 있지만 제 강의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 저는 보셔야 하는 마음으로 사심 없이 이렇게 제가 공부한 노하우하고 그다음에 알려드리고 싶은 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사주를 진짜 어떻게 푸는지 실질적인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보셔서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개묘년 개수일간 운세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일단 이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연구를 해봐야겠죠. 개수. 자, 일단 제가 수라고 계속 붙이잖아요. 이 수일간에는 우리가 임수하고 개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임수일간은 지난번에 이제 임수일간, 임수일주에 대해서 쭉 강의를 했는데, 어쨌든 이 수라는 기운 자체는 목화토금수의 제일 마지막 단계이면서 이제 시작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 갑이죠. 마지막 단계, 이제 임수 개수죠. 시작으로 넘어가는 단계의 어떤 이 중간에서 이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기운이라는 것은 오랜 경험이 기본적으로 쌓여 있는 지혜, 그죠? 그 다음에 응축,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십성으로 따지면 인성적인 어떤 기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수하고 개수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임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물이긴 물인데 어떤 물이냐면 이게 모이는 물, 모여 있는 물, 그리고 이제 조금 부피적으로는 조금 깊고 큰 물, 그리고 보통 바다나 호수, 아주 큰 강, 황하강이나 미시시피강, 한강, 뭐 한강은 임수일 수도 있고 개수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느낌인데, 보통 임수라는 것은 약간 이게 저장의 어떤
이제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개수는 어떤 물이냐? 그는 흐르는 또는 움직이는 물이라는 약간 느낌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같은 수지만 이게 양의 수고 개수가 음의 수지만 양이 어떻게 보면 더 활동적이고 드러나고 역동적인 느낌인데 이 수는 다른 오행 목화 토 금하고는 다르게 음의 수인 이 개수가 훨씬 더 역동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개수는 다시 이 간목, 목으로 향하는 어떤 생명, 그쵸? 이게 시작, 생명, 용출, 이면서 봄, 개수는 이제 겨울이죠. 임수 개수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이제 졸졸졸졸 그 물이 보통 개울물이나 얼었다가 이게 녹으면서 그 밑으로 물 흐르는 거 보면 엄청 생명력이 느껴지잖아요. 이제 가끔 TV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 생명을 키우는 양육하는 물의 느낌이 나는 거죠. 그렇죠? 임수도 물론 큰 물로서 어떤 생명을 키우긴 하지만 우리한테 가까이 있는 어떤 이 수는 이 개수가 훨씬 더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 개수는 우리가 보통 이거 뭐 비, 그렇죠? 안개, 구름, 습기, 뭐 그다음에 우리가 개울 있잖아, 개울물 이런 어떤 물상적인 느낌으로 이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임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만 개수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 수분이라는 게 그쵸? 습기라는 게 어디든 잘 침투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관계 융화나 그쵸? 스며든다, 잘 스며든다, 스며드는 어떤 융통성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어디든 잘 스며들어서 뭔가를 제일 잘 키우는 어떤 모성애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모성애. 십성으로 따지면 아까 인상이라고 얘기했죠. 인성에도 약간 정인의 느낌도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개수일간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상당히 이 지혜 이게 총명합니다. 총명하고요, 좀 발랄한 느낌이 나요. 수기운임에도 불구하고 임수 같은 경우는 발랄하다기보다 좀 묵직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수분들은 그런 어떤 이 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간목으로 향하는 이제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총명, 발랄, 지혜, 경험, 그 다음에 어떤 융화나 융통성, 그 다음에 모성애 같은 뭔가를 키우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가운 느낌도 있지만 이게 이제 습하죠. 습하고 한한 느낌도 있지만 한에서 온 따뜻한 느낌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다. 이 개수일간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개수일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전체적인 어떤 이런 심성이나 심리, 성격, 어떤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면서 23년 요 개묘년을 이제 봐야 된다. 그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 우리가 채로 보고 개묘년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용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쓰이느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본다는 건데,
개수일간의 이제 일간의 마지막 강의이긴 한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간을 하나 가지고 계묘년이 어떨 것이라고 논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너무 포괄적인 느낌이 납니다. 나머지 7글자와 또 추가적으로 대운이 있죠. 대운. 10년마다 바뀌는 대운을 같이 보면서 이 계묘년을 봐야, 그렇죠? 천간의 어떤 생극자와 지지 합충 형파의, 그 다음에 12운성적인 기운, 뭐 12신살, 기타 신살, 뭐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 개수가 강하게 작동을 해서 드러나서 보이느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만, 일간이 개수, 여기 일간인 일간 자리가 중요한 것은요, 일간은 나를 뜻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잖아요. 나한테 계묘년이 어떤 느낌이냐를 이제 조금 볼 수 있는 게 일간이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 일간을 중심으로 이 운세를 많이 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그쵸? 너무 여기에 매몰되거나 여기에 너무 막 제가 좋다 나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뭐 많이 드렸는데, 일간 강의를 하면서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개수일간에 갖고 계신 분들의 십성 심리를 한번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가 봐야죠. 십성의 심리. 이게 상당히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십성 심리, 우리가 이제 요즘 MBTI 있잖아요. MBTI가 16개의 성격 유형을 현대의 이제 어떤 이 여러 가지 질문글을 가지고 보는 건데, 저는 아직 안 해봤어요. 그래서 조만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주를 잘 볼 줄 알면 MBTI보다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향, 성정 이런 것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보이고요. 잘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개수의 십성 심리를 이제 알아보면, 그쵸? 일단은 겉심리, 겉으로 드러나는 겉심리를 우리가 한번 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잘 드러나진 않지만 속마음을 갖고 있는 속심리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겉심리 같은 경우는 을정, 기신계, 음간 같은 경우는요, 이 경금, 일간을 기준으로 이 개수를 봤을 때 십성을 보면 되고요. 그럼 뭐죠? 자, 금생수인데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적인 어떤 느낌이 있다. 그쵸? 심리가. 속심리는 간목일간 기준으로 개수를 봤을 때 십성이니까, 간목이 개수를 보면 정인이죠. 그쵸? 음해수고 이게 양의 금이다 보니까,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개수의 심리는 어떤 상관적인 모습, 상관적인 심리, 상관적인 어떤 성품이나 성향을 많이 보인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조금 이제 일맥상통하는 게, 상관은요, 이게 이제 다재다능입니다. 다재다능. 그리고 언변술이 뛰어나서 이게 교육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교육성. 아까 인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그리고 지혜, 천재성. 그 다음에 상관은요, 톡톡 튀는 어떤, 뭐랄까. 그 다음에 이제 톡톡 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할 말은 한다. 상관적인 어떤 기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통통 튀는 어떤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하다. 상관이 물론 경관을 보면 상관경관해서
안 좋은 면도 있죠. 너무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구설에 휘말리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 다른 상관이 아니라 개수기 때문에 그쵸? 이게 그러면서 무조건 상관적으로 할 말하고 막 구설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 왜냐면 병도 있고 약도 있는 겁니다. 속심리는 정인이에요. 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상관을 제어하는 게 정인이거든요. 이렇게 내가 겉으로는 상관짓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정인의 상관폐인, 셀프 상관폐인을 하고 있는 일간이 개수 일간이라는 겁니다. 할 말은 하는데 생각을 조금 해서 걸러서 얘기를 한다. 속심이니까, 속의 마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의는요, 생각, 그렇죠? 어떤 이 행동에 브레이크를 장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변을 하려고 하다가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의는 이제 수용적인 느낌인데 편의는 약간 부정적인 수용이라면 정의는 긍정적인 수용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인이라는 의미는 또 공부라는 의미도 있어. 공부, 지혜를 닦기 위한 어떤 공부 이런 느낌도 있고 정인은 또 육친으로 엄마잖아요. 엄마. 아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성애, 양육, 뭔가를 잘 길러낼 수 있는 양육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질을 속마음으로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따뜻하죠. 속마음은 따뜻한데 겉으로는 그래도 생각을 해서 이건 안 되겠다 하면은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꾸고 하는 이런 일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는 일간입니다. 개수일간이. 그렇죠. 그리고 개수일간은 임수나 개수는 수잖아요. 겉은 상관인데 수일간은요 속을 잘 안 드러냅니다. 그렇죠. 속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뭐 토일간도 그래요. 토일간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른데 수는 이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지혜, 자기 마음을 우리 깊은 물속을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드러내지 않고 토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양하고 음의 중간에 있는 어떤 글자잖아요. 토가.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아닌 나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않는 묵직한 어떤 그런 느낌이 이제 토일간인데 수일간이 속을 잘 드러내지 않고 토일간도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 근본적인 것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 토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침이 없는 어느 한편을 들르는 그쵸? 그래서 그 사람을 뭐 잘 모르겠다. 어떤 편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느낌의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거고 수는 근본적으로 자기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이 폐인적인 느낌이 있으니까요. 상관을. 그래서 개수일간 분들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개수일간들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개수일간 주인공을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 운세를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쵸? 물상적인 면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수일간은 뭐, 모성애도 있고, 상관적인 기질도 있고, 졸졸졸 흐르는 물 같은 느낌, 융화도 잘하고, 뭐, 이런, 그 비나 뭐 안개나 습기 같은 느낌이다. 그쵸? 그 다음에 뭐 목화토금 수의 마지막이지만 뭐 이런 어떤 물상적인 거를 보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십성 있잖아, 십성. 상관이냐, 식신이냐, 비견이냐. 이 개수일간한 때는 계묘년이 십성으로, 천간으로는 비견, 지지로는
식신으로 이렇게 왔구나. 그쵸? 그래서 십성을 읽어내는 거. 요게 또 운세를 이 많은 부분이 이제 십성으로 읽어내는 것이고, 3번은 12운성. 12운성입니다. 이 개수가 묘에 장생을 한다. 그쵸? 뭐 임수는 사지에 놓인다. 어떤 그런 12운성의 기운을 읽어내는 거. 플러스 이제 12신살. 일지기지운 또는 연지기준으로 이 묘라는 목의 왕제의 글자가 들어왔을 때 12신살적인 기운을 읽어주는 거. 그리고 이 십성에서는요, 천간의 생극제와 를 이제 우리 같이 읽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12운성은 이게 천간과 지지의 관계성을 읽어주는 거고, 12신살은 지지와 지지의 관계성을 읽어주는 것이다. 제가 이제 개수 일간 일주 운세 강의가 끝나면요, 이 12신살 강의에 들어갈 겁니다. 12신살 강의도 기본 개념부터 해가지고 쉽게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요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13, 4강 정도로 계획을 해서 이제 할 계획이고, 이게 끝나면 올릴 거고요. 어떤 이제 네 번째는 이 지지의 합충형 파해, 그쵸? 그리고 뭐 기타 신살, 격각이냐 뭐 격각살이냐, 그쵸?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원진이냐 귀문이냐 이런 걸 이제 읽어내는 어떤 것이고, 요걸 이렇게 보면 다 읽는 겁니다. 이게 운세 강의를. 그래서 울상은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십성으로 십성 강의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 개수 일간한테 이 개묘년 2023년은요, 천간으로는 우리가 비견의 기운이 들어왔다. 지지로는 식신의 기운이 들어왔다. 이게 이제 어떤 십성을 먼저 읽어주는 모습인데, 십성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한난 조습을 좀 한번 따져 보려고 합니다. 한난 조습. 뭐 춥고 따뜻하고 메마르고 습한 어떤 느낌인데, 개수 일간의 개묘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이 묘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목이라고 해서 습한 기운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높다. 그래서 이 습한 기운은요, 사람을 조금 뭐랄까, 이 느리게 또는 우울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기운적인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다행히 하지만 요 묘목이라는 게 이게 봄의 왕지잖아요. 파릇파릇한 어떤 느낌이 있긴 하지만, 개수일간 자체가 생기발랄하고 톡톡 튀고 총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는 수입니다. 수는 수기이기 때문에 나름 또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도 하고, 한번 또 이렇게 센티멘탈하게 또는 우울하거나 자괴감이나 이 자존감이 떨어질 때는요, 또 한없이 떨어지는 게 또 이 개수일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개수일간이 개묘년을 맞이했다 그러면 나한테 이 습한 기운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글자들이 오행적으로 따져보면, 습한 것을 말려주려면 일단은 화기운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화기운. 개수한테는. 그래서 이 개수는 화는 따뜻하고 밝고, 그쵸? 어떤 뭐 태양도 될 수 있고요, 달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이 화기운이 있으면서 이 습한 기운을 조금 말려줘서 뽀송뽀송하게 해줘야 되는 어떤 모습이 또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화는 개수한테는 이게 재성입니다. 재성적인 느낌. 그래서 이 수생모옥하는 과정이 비견과 함께
협업이나 동업이나 경쟁의 관계로 들어와서 결과를 맺으려면 나한테 이 화기운이 있으면 좋고요. 그것도 아니면 이제 대운에서 화대운이나 사오미 대운이나 뭐 이런 대운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조금 이제 올해까지는 그렇고 24, 25, 26, 27이 진사오미 이렇게 해서 화기운이 엄청 강화되는 어떤 그런 이제 세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수일간한테는 뭔가 재성적인 현실감, 결과, 마무리, 재물 이런적인 기운이 들어올 것이다. 세운적으로. 하지만 내가 갖고 있든지 나의 대운에 화기운이 있는지를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 수는 움직이잖아요. 흐르는 물이든 고여있는 물이든 뭐가 필요하냐면요. 또 토가 필요합니다. 토. 무토 같은 경우는 이게 제방의 느낌이고요. 기토는 문전 옥답의 어떤 그런 기운인데 그걸 떠나서 이 토는 개수한테는 관성의 십성으로 관성이잖아요. 관성은 어떤 규범도 되고요. 틀도 되고 어떤 조직이라는 느낌도 됩니다. 그래서 이 수기운한테는 이 토가 있게 되면 나를 조금 더 쓸모 있게 또는 책임감 있게 이렇게 변모시켜주는 오행이 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나 토가 사주에 잘 배치가 돼 있는지 대운으로서 대운에 잘 드러나 있는지를 일단은 보고 화나 토가 잘 배치가 돼 있으면 일단은 이 개수일간 개묘년한테는요 50보 먹고 들어갑니다. 50보 먹고 상당히 훨씬 더 이 습한 기운을 조절할 수 있는 그쵸? 이제 그런 글자 오행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따져보면 비견부터 따져보자. 천간으로는 비견이야. 그 천간은 드러난 기운이잖아요. 비견은 어떤 느낌입니까? 비견은 경쟁자인 그쵸? 경쟁자. 두 번째는 협업자. 의 어떤 사람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경쟁자든 협업자든 어떻게 해서 나와 이 재성 있잖아요. 재를 나누는 어떤 그런 사람, 그쵸? 대상이 들어왔다. 천간으로 드러나게.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 비견이 천간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사람의 느낌도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마음? 자, 경쟁심. 그 다음에 지기 싫어하는 호승심. 그쵸? 그리고 뭔가 이제 비견이 들어오면 관성하고 대립되는 기운이니까 약간의 독립심, 개별적인 프리랜서 또 나서고 싶은 그런 느낌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천간으로 비견이 왔다는 것은. 그래서 이 개수한테 이 개수 비견이 왔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경쟁을 할 사람이든 협업을 할 사람이든 어쨌든 나와 뭔가를 도모를 해서 나와 비견겁제는 재성을 나누는데 임수일간 같은 경우는요. 임수일간한테 개수는 겁제였잖아요. 개묘년이. 겁제는 약간 강제적인 불공정한 강압적인 어떤 재성의 분탈이라고 얘기를 하면 비견은 비교적 공정한 어떤 느낌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재를 나눠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계묘라는 게 좀 지우고 써볼게요. 자, 계묘라는 게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계묘라는 것 자체가 비견이 이렇게 수생목으로 생을 한다는 거죠. 식신 자체적으로 식신을 하면서 나도 이렇게 수생목으로 생을 해서 나와 비견이 묘목의 이 식신을 함께 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쟁의 모습도 있지만 뭔가를 같이 생하는 모습이니 협업이나 뭔가 이렇게 동업의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식신은 뭔가를 내가 좋아서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천을귀인이면서 계묘 자체가 이 비견이 어떤 비견이냐? 천을귀인인 비견이라는 겁니다. 나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비견, 그쵸? 뭔가 새로운 아이템, 통통 튀는 새로운 식신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봄같이 봄의 아지랑이, 그쵸? 봄비가 내려서 촉촉한 그런 느낌의 식신을 가지고 나한테 들어오고, 이 묘라는 게 나한테도 천을귀인이니까 어쨌든 계수일간한테 계묘년은요 상당히 긍정적인 기본적으로 기운이 넘친다. 그래서 이 비견을 그쵸 식신을 천을귀인을 깔고 들어오는 비견을 어떻게 맞이하고 활용하고 그죠?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게 계수일간한테 올해 계묘년이 주는 숙제입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기운으로 괜찮게 들어온다. 그쵸? 이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천간으로 들어오는 비견겁제하고요 지지로 들어오는 비견겁제하고의 우리가 해석 그쵸 운으로 들어왔을 때 운으로 들어왔을 때 해석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일단 지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지에 비견겁제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요 12운성적으로 비견은 보통 이제 우리가 걸록의 기운이고요 겁제는 제왕의 기운입니다. 엄청 강한 왕성한 기운이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비견겁제 같은 경우는 나의 뿌리 우리가 이제 근이라고 하는데 근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오뚜기 같은 근성과 자립, 독립의 어떤 모습이 강하게 들어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적으로도 그렇죠? 걸록 제왕이니까 활동적인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비견겁제가 나의 뿌리가 돼주는 사람이나 어떤 그런 나의 마음이나 어떤 그런 게 되면서 양간의 겁제는 우리가 양인이라고 할 만큼 대가를 치른다. 그렇죠? 뭘로?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것은 이 재성을 나눠야 되는 어떤 그런 나한테 힘을 줬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나눠야 됩니다. 그렇죠? 이 뿌리가 돼서 어떤 강한 근성이 들어온다는 게 지지로 들었을 때 비견겁제를 해석을 하는 거고요. 천간의 비견겁제 이번에 계묘년이 들어온 이 개수한테 계묘년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경쟁자, 그렇죠? 협업자, 경쟁심, 호승심의 마음이 동한다.
요렇게만 우리가 좀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쵸? 협업자가 들어왔다. 그쵸? 뿌리가 돼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신약 한사주에서 천간으로 비경겁제가 들어왔을 때 나한테 천군만마 같은, 그쵸? 그런 의지할 수 있는 나의 친구나 동료가 들어왔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비경겁제는 목적이 재성을 악극제하니까 이제 분탈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 개술관한테 개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천간으로 어떤 복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 자, 복음하면 많은 분들이 일단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면 엎드릴 복의 신음할 의미니까 엎드려서 끙끙 앓는다, 잘못된다, 망한다, 뭐 병원에 입원한다, 사기당한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주는요 무조건 좋거나 무조건 나쁘거나 하지 않아요. 좋으면서도 나쁘고 나쁘면서도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음양은 항상 공존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밤이라고 해서 지구가 전체 밤은 아니잖아요. 미국은 낮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손바닥도 뒤집기에 따라서 이게 다른 겁니다. 복음이라는 거를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개수 일간한테 계묘의 이 복음, 천간의 복음은요, 물론 이제 나를, 그쵸? 나를 돌아보라. 그리고 자중해라. 나대지 마라. 우리가 거울에 비친 나를 보는 겁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아침에 출근할 때나 꽃단장하고 이제 뭐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나를 돌아보고 좀 잘못된 것, 뭐 머리가 뭐 똑바로 됐는지, 화장은 제대로 됐는지, 옷은 뭐 단추를 제대로 꼈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체크를 해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반성을 해라. 그쵸? 잘못된 거를 반성하지 않고 나대고 막 자중하지 않으면요, 하늘이 야, 너 이렇게 좀 돌아보라고 기회를 줬는데 너무 나대네, 지그시 한번 정말 눈물 나게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문이 들어왔을 때는요, 조금 반성을 하면서 나대지만 않으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개수일간한테 계묘라는 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계묘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천을 귀인의 장생에 식신을 깔고 있는 그런 비견이라는 겁니다. 경쟁력 높고요, 잘난 그런 비견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내가 조금 밀려날 수 있다. 근데 그 밀려날 수 있지만 이 계묘는 무조건 나를 밀어내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뭔가를 같이 하자. 야, 개수일간아, 나 계묘인데 친구야, 내가 이 묘에 천을 긴 식신 장생을 깔고 들어왔다. 그리고 문창의 기운도 되잖아요. 그쵸? 천을 긴이면서 문창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운입니다. 그래서 너 나를 잘 활용해. 내가 뭐 잘나서 네가 너무 의기소침하고 개념 못 잡고 너무 잘난 체하면 내가 너 조금 나한테 밀릴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너랑 같이 갈게 하는 그런 이 계묘 비견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이제 하시면 되고, 개수일간한테는 작년 같은 경우랑 비교를 좀 해보면 이민년이었잖아요. 이민년. 천간으로는 겁재운이었고요. 지지로는 상관. 그래서 22년도에는 그쵸? 이민년이라는 이 해가 뭔가를, 그쵸? 요 해자축에 어두운 겨울을 지났다. 야, 봄이 왔다. 이내 봄이 왔다. 우리 어두웠는데 준비했던 정말 이 뿌리, 내가 열심히 했던 내가 자신감을 하늘에 임수로 표출을 했어요. 표출을 했는데 이게
겁제스럽게 급하게 상관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생지잖아요. 이게 뭔가 구체화되지 않고 막연히 시작만 했던 어떤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계묘년이 되면서 이 묘라는 것은요, 독의 왕지이기도 하고요. 그쵸? 음의 글자잖아요. 그래서 이 20, 해자축을 19, 20, 21년에 해자축에 준비했던 게 22년도 이민년에 살짝 시작을 했고, 그게 어느 정도 드러나서 이제 구체화, 현실화, 실체화가 돼가는 어떤 그런 해가 23년 계묘년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22년도 이민년에 시작했던 뭔가 상관적인 일이 이제 좀 정리가 돼서 뭔가 눈으로 드러나고 현실화돼서 이게 좀 손에 잡힌다. 그쵸? 이런 모습인데 그게 겁제 비견을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함께 투게더 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개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쟁제할 수 있는, 그쵸? 뭔가를 열심히 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온다. 언제? 이렇게 갑진, 을사, 병호, 정미년에 24, 25, 26, 27년에 사오미의 화에 재성에 세운을 걸어가면서 뭔가 이제 새로 이렇게 현실화되고 결실을 볼 수 있는 최종 결과가 나오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겠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물론 12운성적으로는 뭐 개사태, 그쵸? 뭐 이렇게 이제 뭐 개오 뭐 절이라든가, 그쵸? 태절 묘로 이렇게 조금 이제 약한 기운으로 드러나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운이나 사주에서 화기운이 있으면 식신생재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겁니다. 사주에 화기운을 잘 쓸 수 있으면. 그래서 어쨌든 이 개수일간한테 계면에는 천간으로는 비견, 식신을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걸 해서 함께해서 뭔가 같이 하는 느낌이다. 그리고 상당히 긍정적이다. 뭔가 드러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조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장황하게 좀 복잡하게 막 말씀드렸지만 그냥 스토리텔링을 여러분들이 한번 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냥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겠구나. 그쵸? 그리고 이게 언제 많이 이게 활성화됐을까요? 갑이 늘며 식신상관 눈이 강하게 드러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뭔가 개수가 했다 그러면요. 전반기 때 이렇게 어느 정도 갑진을사 갑진 정사 무호 기미 4, 5, 6월을 지나가면서 1차적인 성과나 결실을 볼 수 있다. 그쵸?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그쵸? 인성으로 준비해서, 해자축에 다시 한번 내가 힘을 얻어서 뿌리를 내려서 다시 갑진년, 그쵸? 갑진년으로 뭔가를 식신상관을 천간으로 드러내서 내가 하는 일이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 24년, 25년이다. 25년 되면 그게 결실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개수일간은 또 요 묘하고 사가 천월균이잖아요. 일사년이 상당히 괜찮은 해입니다. 그렇죠? 태지면서 그 다음에 천월균이면서 정제의 운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힘들어도 해봅시다.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개수 일간한테 이 계면연이 상당히 괜찮은 해다. 제가 뭐 맨 마지막에 개수 일간 한다고 해서 제가 뭐 감언이설로 이렇게 여러분들 뭐 희망 고문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사주적으로 그렇게 제가 그냥 실제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사주의 해석 통변을 이제 하게 됐는데 사주에 개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간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천간의 글자, 그래서 이 천간의 생극제와 다른 천간들이 있을 때 어떤 작동을 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개수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천간에 합이 되는 글자가 뭐가 있습니까? 무토죠, 무토. 이 무토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상당한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자, 한번 볼까요? 무토가 뭐죠? 개수한테는 이게 정관입니다. 정관이면서 이렇게 천간에 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수는 무토를 상당히 좋아해요. 내가 뭐 이제 무토의 듬직함, 그리고 약간 무토는 메말라 있는 토잖아요. 황무지, 높은 산, 큰 산의 어떤 느낌인데 거기에 촉촉하게 적셔주는 비, 이슬 같은 느낌으로 무토의 건조한 이 산을 합을 해서 무게합하면 또 화의 기운을 뿜어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무게합, 화가 무조건 다 되지는 않는다. 화 기운을 뿜어낼 수는 있지만 다른 대운이나 지지의 글자를 봐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합을 하고 있어, 정관을. 그쵸? 또는 이게 뭐 어디에 있든 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운으로 들어오는 이 개수가 이게 왕입니다. 군주. 나보다 이 내가 무토랑 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들어오는 개수 비견이 내 정관하고 합을 해서 이 합이 약해지든지 깨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서 식신을 이제 달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비견이 천을귀인 장생을 받는 아주 로열틱하고 똑똑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장착한 이 비견이, 야, 우리 뭔가 하자 하고 들어오면서 내가 합하고 있던 정관하고 합을 하면서 이걸 내 정관을 약간 뺏어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일단 생활에서 보면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니다. 그쵸? 일단은 이 정관이란 건 내 조직, 그쵸? 내 회사, 내 브랜드, 내 명함, 내 책임감,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내 이거를, 그쵸? 내가 어떤 권한의 느낌도 있고요. 이걸 새로 들어오는 비견이 들어와서 합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낙하산 같은 느낌도 되고요, 회사에. 그리고 내가 닦아 나왔던 어떤 명예나, 그쵸? 이런 것들을 새로운 계묘가 새로운 아이템과 참신한 걸 들고 들어와서 나의 이런 거를 좀 뺏어가는 느낌인 겁니다. 내 브랜드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먹을 거나 이런 걸로 자꾸 비유를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시장에, 그쵸? 어떤 시장에 예를 들면 무슨 분식 골목이야. 내가 튀김하고 떡볶이랑 순대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분식 골목을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을 해놨는데, 정말 새로운 아이템, 그쵸? 계묘 식신이니까, 천을균이니까, 그리고 남들한테 진짜 통통 튀는 그런 걸 가지고 이 비견이 들어와서 내가 쌓아놨던 명예나 브랜드 이런 것들을 뺏어가는 느낌인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런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건 약간 경쟁, 이 비견은요, 나보다 조금 잘난 경쟁자의 느낌이 조금 들죠. 여자분한테는 어떨까, 여자한테 정관은 이 남자잖아요. 남자. 뭐 남편도 되고요. 그러면 이 계묘 비견이 여자잖아요. 여자분한테는 여자잖아. 비견이. 나랑 음양이 같으니까. 이 식신을 달고 들어와서 아주 천을귀인 같은 이쁜 봄처녀가, 그죠? 꽃단장하고 아지랑이 같이 하나하나하게 들어와서 내 정관, 내 남자를 이렇게 합을 해서 홀리는 느낌이다. 그쵸? 이 무토한테는 또 이 묘가 이게 목욕의 느낌이거든요. 12운성으로 나한테는 장생이지만 나를 생해주는 것 같지만 또 합을 해가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내 남자한테 어떤 새로운 여자, 이쁜 여자, 묘는 또 어린 기운이잖아. 연하에 어떤 그런 새로운 뭐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다. 생긴다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답니다. 그럴 수도 있다. 무조건 그렇지는 않고, 그렇죠? 사주적으로 그렇게 해석도 된다. 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뭐 지지예나 이런 게 어떤 뭐 계사라든가 무호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요. 무게 앞에서 화, 그렇죠? 이 화 기운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화는 뭐예요? 재성이잖아요. 재성이잖아. 그러니까 동업을 해서 뭔가 결실을 맺는 화재성을 생산하는 비견과 동업해서 그런 느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무게,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천간 앞에서 뭐 갑기합, 갑기합토, 일경합, 금, 뭐 이렇게 쭉 무게합, 화, 병신합수, 정임합목 그렇게 막 외웠는데 그걸 사주 풀이할 때 실제로 어떻게 써먹느냐, 원국에 있을 때 하고 운으로 들어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써먹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참고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합하고 있는 정관을 계묘가 들어와서 일단은 합을 깨서 자기랑 합을 해가는 느낌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무토가 아니고 기토라 그러면 기토. 예를 들면 기토가 뭐 월간에 있든 시간에 있든 기토가 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기토는 편관이잖아요. 편관은 물론 뭐 나쁜 남자, 힘들게 하는 남자, 여자한테 그런 느낌 되고요. 빡센 직장, 구설, 힘듦, 여러 가지 시련, 그쵸, 스트레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매를 나눠 맞는 느낌이죠. 나누어 맞는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하는 느낌으로 기토의 편관에 힘든 어떤 그런 게 있었다면 조금 덜어줄 수 있고요. 이 비견이 묘를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기토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천을귀인이잖아. 나한테도 천을귀인의 해가 되면서요, 이 계묘 자체가 천을귀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힘든 소송이나 뭐 구설이나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어쨌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나의 어떤 힘듦을 조금 나누는 느낌으로 좀 괜찮은 느낌이다. 고통 분담, 그쵸? 고통 분담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편관은, 그쵸? 기토 편관이잖아요. 아주 멋있는 카리스마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난 애가 들어와서 나와 어떤 이 카리스마를 나누는 느낌도 됩니다. 무조건 좋거나 무조건 나쁘지는 않는데 어쨌든 편관이라는 것은 극복을 하고 이겨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느낌인데 나의 카리스마를 좀 더 나누는 느낌? 그쵸? 나의 왕권을, 왕자를 좀 나누는 느낌?
희생을 같이 좀 분담하는 느낌. 그래서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병화나 정화가 있다. 자, 그러면 이 병화는 정제가 되고요, 정화는 편제가 되잖아요. 어쨌든 천간에 나한테 이 병정화나 이 정제 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비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군비쟁제, 내가 극하고 있는, 내가 통제하고 있는, 내가 취하고 있는 정제 편제가 들어온 잘나고 똑똑하고 멋있고 한 천을균을 깔고 있는 비견으로 인해서 재물이 분탈이 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분 같은 경우면 내 재성이 있는데 비견이 들어서 다른 잘난 놈이 들어와 가지고요, 식신은 또 행동이잖아. 그쵸? 고급스 가방, 명품 가방 들고 와서, 그쵸? 내 정제나 내 편제를 극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자 친구 뭐 잘난 놈이 와가지고 이렇게 또 뺏어갈 수 있다. 그쵸? 환승연애, 이 병정화가 요즘 TV 보면 환승연애도 하잖아요. 그런 프로도 있는데 환승연애 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다. 재물도 조금 나눠야 된다. 그쵸? 그런 느낌인 거죠. 특히 이 개수, 이 정화는 개수한테 취약하거든요. 내 편제, 그쵸? 내 애인, 내 사업성,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조금 군비쟁제로 재물이 분탈 날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제 같은 경우는 묘의 이 목욕의 기운이고요. 불안하죠. 정은 이게 이제 병제의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편제가 좀 불안하면서 힘없는 어떤 그런 기운으로, 그쵸? 목욕의 느낌으로 이렇게 발현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갑하고 을이 있다면 갑하고 을, 예를 들면 뭐 어디에 있든, 그쵸? 천간에. 그러면 갑목은 상관이잖아요. 을목은 식신인데, 자,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내가 식신적인 일, 상관적인 일을 드러내서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쵸? 이게 뭐 무인이다, 뭐 그러면 상관격인 거죠. 이 개수일간은. 자, 이런데 이 개수, 천을귀인 개수가 들어와서 함께 식상을 한다. 식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행위를 하는 겁니다. 함께. 그쵸? 뭐 재성을 나누고 하는 건 둘째치고 그게 엄청 강하게 들어오는 해다. 왜냐면 요렇게 제왕, 을목은 걸록의 기운으로 계묘년이 식신상관이 뿌리를 얻어서 겉으로 드러나서 하는 행동이니까 내가 기존에 했던 뭐 식신이나 상관적인 어떤 모습이 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상관 같은 경우가 발현이 되면 이 비견이 들어와서 펌프질해서 나한테 내가 오지랖, 구설, 잘난 체, 이런 모습, 이런 게 엄청 강화되는 거예요. 그쵸? 제왕의 어떤 기운이니까. 식신은 조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계속 하겠다, 비견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면 천간의 갑목이나 을목은 계묘년에 아주 강하게 발현이 된다. 그 의미를 제가 다 하나하나 따지기는 뭐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상관 기운도 엄청 강하게 발현이 되고 식신 기운도 발현이 되는데, 그게 천간으로 비견이 들어와서 누군가 뻔뽀질 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또 어떤 뭐 예를 들면 공장이나 어떤 회사나 어떤 그런 분들은요,
식신상관 기운이 늘어나니까 이거는 일단은 내가 생하는 기운이잖아요. 공장 같은 경우는 설비 같은 것도 더 늘릴 수 있고요. 종업원, 그쵸? 이런 기운이 또 이제 늘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한테는 이게 식신이 더 자식이잖아요. 천간으로 이 자식 기운이 자식의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뭐 출세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어떤 그런 모습이 여자분한테는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해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사주를 본다는 게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는 거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또 뭐 금이다, 그쵸? 경금이다, 신금이다. 자, 신금은 편인이 될 것이고 경금은 이제 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 일간한테 같이 이 개수도요 비견이 들어와서 금생수 그쵸, 이렇게 정인이 경편인이 나도 생하지만 이 들어오는 개수를 또 생하는 모습도 되고요. 자, 그래서 함께 공부하거나 자격증 따자, 친구랑 동료랑 지인이랑 같이 땅 사자, 그쵸?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하고 신금하고 경금이요, 요 묘에서는 요거는 태의 기운이고요, 신묘는 절지의 기운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정인적인 어떤 문서나 이런 게 기운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하긴 좀 힘들다. 그쵸? 오래 하기는 힘든 어떤 그런, 오래 반짝하고 하든지 뭔가 또 하다가 끊고 다시, 그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부도, 그쵸? 이런 모습이고, 육친적으로는 정편인이 모친이잖아요, 엄마. 모친의 기운이 매우 약하다. 그쵸? 그래서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마음이 들쑥날쑥한 겁니다. 절태로 왔다 갔다 하니 심리적인 불안, 감도 증폭될 수 있다. 그쵸? 부동산, 어떤 문서, 기운이 동하는데 약하다. 웬만하면 부동산 문서를 거래 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왜냐면 절지 태지에 들어가는 문서니까 매매 같은 거를 조금 매입 이런 거를 조금 자중했으면 좋겠다. 그쵸? 자, 근데 뭐 남았어? 임계순, 만약 임수가 있고 또 계수가 있다. 자, 이런 경우는 진짜 군겁쟁제죠. 천간으로 군겁, 군비쟁제가 강화된다. 그러면서 이 천간에 있는 비겁이 같이 뭔가를 생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 그 첫 번째는 군비쟁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수생목을 전부 다 하거든요. 수생목을 하는데 이 묘목은 왕지이긴 하지만요, 그렇게 폭이 넓지가 않아서요, 어떤 식신, 일, 유통의 약간 답답함, 도 약간 올 수 있겠구나. 그쵸? 이럴 때는 나한테 토기운으로 이 비겁을 어느 정도 제압, 통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쵸? 관성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임술이든 그쵸? 지지에라도 이렇게 토가 있든 그쵸? 뭐 개축이다 이렇게라도 있으면 지지에 이 관성이 그쵸? 어느 정도 천간의 비겁을 완벽하게 제압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통제하고 막 그 날뛰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또 뭐 개입니다. 그쵸? 그렇다면 또 개수는 또 이렇게 뭐 인묘를 시키니까 그쵸? 개축은 또 관대적인 모습이니까 개축은 좀 아니겠다. 그쵸? 이 비견도 세지고 나도 세지고 하니까 날뛰는 모습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천간의 어떤 이런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하나씩 천간합 뭐 식신 뭐 이런 모습들을 뭐 비견이 들어와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쭉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묘라는 글자, 지지의 묘라는 글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개수한테는 장생이 되잖아요. 그 개수만 보는 게 아니고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모두 읽어내는 게 이제 인종법이거든요. 이게 인종법. 일간 중심으로만 보는 것은 식신 장생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봉법이라고 하고요. 12운성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십천간이 이 계묘년에 묘라는 글자를 맞이했을 때 그쵸? 이 묘가 갑에서는 제왕이죠. 왕 그쵸? 록 걸록이죠. 이제 목욕 병 무토도 목욕이고요. 기토도 병지고 경묘는 태고요. 신묘는 절이고 임수는 묘의 사지고 계묘는 장생지다. 이 기운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수일간을 그쵸? 개수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개수일간이다 했을 때 이 십성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개수일 때 이거 상관이잖아요. 상관 식신 이게 정제 병화는 정제 정화는 편제 무토는 정관 기토는 편관 경금은 정인 신금은 편인 임수는 겁제 개수는 비견. 여러분들 이게 바로바로 뭐 안 나올 겁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나오니까 너무 막 그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계묘년에 식신상간의 기운이 매우 제왕 걸럭지로 강해진다. 그쵸? 정인편인의 기운이 태절로 약하다. 겁재는 사지에 빠지고 나랑 비교는 생지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시작하고 하는데 좀 유리하다. 그쵸? 정제, 편제, 정관, 편관은 정제와 정관은 좀 불안한 기운이다. 목욕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편제, 편관은 병지로 조금 기운이 빠진다. 이렇게 기운이 빠져서 그런 활동적인 관성이나 편제나 사업성이나 빡센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화된다. 그렇죠? 내 남자나 회사 조직, 그렇죠? 내 부인, 돈 이런 것들은 좀 불안한 기운이다. 사치나 이런 쪽으로 쓰일 수가 있다. 식신상관은 매우 강하게 드러나서 쓰일 것이다. 이거 이제 12운성으로 이게 인종법입니다. 인종법. 인종법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뭐 남았나? 12신사를 잠깐 언급을 하고 마무리할 건데,
이 계묘년이 들어왔잖아요. 계묘년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12신살적인 기운은 여기 일지로도 읽고요. 여기 연지로도 있습니다. 그쵸? 일지는 어떤 나의 몸, 개인사, 또는 배우자와의 어떤 사건, 사고, 일, 패턴 읽어내는 것이고, 자, 연지와의 관계는요, 국가적인, 사회적인 그런 큰 분위기, 뭐 조상의 의미도 있죠. 조상이 부여한 그런 느낌으로 11신살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지로 들어올 수 있는 거는, 그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글자가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해, 묘, 미가 들어올 수 있죠. 일지로. 그 다음에 사, 유, 축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해, 개묘, 개미, 개사, 개유, 개축, 일주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일주한테는 이 묘라는, 그쵸? 이 개묘년의 해가 어떤 그 12신살로 들어오는 거냐면 장성살로 들어온다. 공통적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사유축은 제살로 들어오는구나. 자, 12신살 강의를 제가 하겠지만 장성살은요, 12운성에 제왕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그래서 장성살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될 수 있고요. 책임질 일, 총대 맬 일 생길 수 있다. 그쵸?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떤 중요한 어떤 가운데에 중심이 되는 힘이 들어온다. 강하게. 그쵸? 그래서 튼튼해진 어떤 느낌입니다. 왕이 들어왔으니까. 사유축, 뭐 개사나 개유나 개축은 제살입니다. 제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수옥살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 제살은 약간 꾀돌이 느낌이 나거든요. 머리가 엄청 팍팍 돌아가는 어떤 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제살은 우리가 포로, 반역을 꾀하다가, 그쵸? 적국의 왕을 이렇게 테러하려다가 잡힌 포로의 느낌입니다. 포로. 오늘 왜 그런지는 이제 제가 12신살 강의 때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포로가 죽느냐 사느냐 거기 걸려있는데 내 목숨이 걸려있으니까 엄청 영민하고 꾀돌이한 느낌이고, 수옥살의 느낌이니까 수옥살은요 감옥에 갇힌다는 겁니다. 포로가. 그래서 좀 진짜로 어떤 이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 어떤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유축의 금에 삼합하고 이 해묘미의 목에 삼합하고 완전 상반되는 글자잖아요. 이렇게 보면 사해충, 전부 묘유충, 충미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내 기운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반대적인 기운이 강해졌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이런 수모나 힘듦을 겪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그쵸? 연지다, 연지. 연지라 그러면 연지에는 해묘미뿐만 아니라 해묘미가 들어올 수도 있죠. 뭐 돼지띠, 토끼띠, 양띠나 뱀띠, 닭띠, 소띠한테는 장성살 제살이 같이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 오, 술, 띠가 있을 수 있잖아요. 호랑이띠, 말띠, 개띠한테는 이 묘라는 게 이제 인호술띠한테는 이게 띠잖아, 띠. 그 해에 태어난 사람한테는 이게 연살로 들어옵니다. 연살로 들어올 수 있다. 연살은 우리가 12운성으로는 목욕의 기운과 유사하고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도화적인 어떤
기운으로 이제 봐준다. 그쵸? 그 다음에 신자진 띠한테는 이 묘라는 글자가 육해살의 기운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육해살은 별로 유쾌한 살은 아니죠? 유쾌한 살은 아닙니다. 육해살. 그래서 약간 저승사자 느낌. 나보다 이제 이 신자진띠한테는 묘라는 이 글자가요, 나보다 위에 단계입니다. 내가 어떻게 거역할 수 없는, 그쵸? 신자진은 수고요. 해묘미잖아요. 묘는 목이니까 수생목을 해야 되는 어떤 글자입니다. 내가 생하고 내가 위에 되는 글자니까 내가 어떻게 나보다 위에 단계에 있는, 나보다 한 끗발 있는 그런 이 묘라는 글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조금 자중해야 되고 조금 조심해야 되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신자진띠 같은 경우는 이 묘가 우리가 이제 삼재잖아요. 임묘진이 이제 신자진띠한테는 이게 삼재라고 합니다. 보통 삼재. 12운성적으로는 우리가 그쵸? 병사묘의 어떤 기운으로 흐르고요. 그 다음에 12신살로는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그래서 이 묘가 삼재로 치면 요 이민년이 들삼재라고 하고요. 요게 눌삼재, 갑진년이 날삼재라고 해서 너무 신경을 쓰시진 않는데, 그러니까 쓰시지 말고, 그냥 내가 좀 조심해야 되는구나. 저승사자를 맞이할 수 있는 건강적인 측면이나 구설이라든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거역할 수 없는 기운이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그쵸? 건강 조심도 해야 되고, 뭐, 건강검진 잘 받고, 교통신호 잘 지키고, 그쵸? 뭐, 이런, 남 뒷담화까지 말고 보이스피싱 같은 거 들어올 수 있어요. 전화. 그래서 홀랑 또 재산, 또 있는 돈, 쌈짓돈 또 다 날려먹을 수 있으니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해, 육해살, 저승사자, 보이스피싱이 들어와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개수일간 개묘년 운세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한번 스크린을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주, 그쵸? 얘기했던, 개해, 개묘, 개미, 개사, 개유, 개축 일주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 또 운세 강의를 일주별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